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화병이 있다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현대인들한테 이 화병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 화병이 혈액순환 장애의 주범이고요. 화병이 혈관을 막히게 해요. 여러분, 고지혈증이 혈관 막히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번 막힌 혈관은, 재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그 부분에 관련된 그 혈관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던 신경이 죽거든요. 신경이 죽어요. 특히 뇌혈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풍이 무섭다라는 거 알죠?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일어나거나 뇌경색 뇌출혈이 되면 그 혈관을 그 생명줄로 해가지고 있었던 그 신경의 어떤 부분이, 뇌신경의 어떤 부분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편마비, 전신마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편마비나 전신마비가 있다가 그게 놀랍게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셨죠? 주변에서. 그리고 그 증상이 점점 이렇게 노력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훨씬 가벼워지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그게 죽었던 신경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요. 또 더 엄밀히 말하면 혈관이 다시 살아나는 거기도 해요. 특히나 이 뇌혈관에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혈관이 막혀서 그 부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신경이 죽었는데요. 이게 혈관이 우회로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죽었던 신경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읽었던 그 책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안과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이제 직접 그런 거죠. 자기가 어느 날 중풍에 걸려가지고 이제 안과 의사로서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편마비가 와가지고 도저히 이제 수술을 집도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되었는데 이분이 죽은 신경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 굉장히 괴로웠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계속 희망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자기 몸에 뭐 물리치료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요. 놀랍게도 완전하게 회복이 됐어요. 완전하게.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다시 수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자기 손이라든지 이런 애 감각이 운동신경이 다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 환자들이 두려워할까봐 자기가 일부러 그런 수술을 직접 집도를 하지는 않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혈관에도 재생력이 있고 신경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인체의 신비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이제 약사니까 의사도 아니니까 더 학교에서 배운 게 부족하고 병원에서 지금 현재 최신 의학에서 뭐 혈관에 대한 어떤 시술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정보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제 환자군이 워낙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저한테 오셔서 저같이 그냥 동네 평범한 약사였던 제 말을 믿으시고 제 약을 믿어주고 그렇게 약을 드셨거든요. 제 약을.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제일 감동을 받아요.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나중에 저한테 굉장히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 직전인데 자기가 그 말을 하면 제가 약을 안 줄 것 같아서 그 말을 하지 않고 약을 타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고 본인이 회복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기쁜 소식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법 많았어요. 제가 하루에 뭐 한 5, 60명씩 상담하던 한 3, 4년 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여튼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제 약을 먹고 제가 이제 적응 반응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혈관이 막힌 사람들이, 제 약이 혈관을 뚫어준대요. 그분들 말이 그래요. 근데 혈관이 뚫릴 때 막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현상들 누가 봤을 때는 다 부작용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약을 안 먹어야 맞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전신이 그렇게 아팠대요. 근데 여기가 아팠다가 머리 뚜껑이 날아가는 것 같았다가 심하게 어지러웠다가 울렁거렸다가 이런 증상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옛날에 어딘가 안 좋았던 부분이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아프대요. 안 좋았던 부분 위주로. 산후풍이 엄청 심했다라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내가 우리 아이를 낳았던 딱 그때만 되면 이 산후풍이야, 이거. 틀림없이 산후풍이야. 딱 그러면서 그때 그 증상이 연마다 비슷한 시기에 살아나는 분들 있잖아요. 제 약을 먹었더니 세상에 그 부분이 아직 그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시리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배가 아픈 사람들도 있고, 설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길게는 한 달씩 그런 증상을 참고 끙끙거리면서 그 약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끔하게 그 증상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자기 다 나았다면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만 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약을 쓰지 않았겠어요. 이 약은 본래 제가 생기산이라는 이름도 제가 붙인 거고, 저희 약국에서 그 사람들한테 하루 분씩 주던 약이었어요. 주로 제가 어디다 썼냐면, 이렇게 급성 장염, 막 설사하는 사람, 토하고 설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숙취가 심해도 토하고 설사하잖아요. 머리 아프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쓰면 꼭 다시 사러 와요. 약사님 그 약 참 좋았다고 다시 사러 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던 약인데 우연하게 이 약을 혈관이 막힌 협심증 환자가 먹게 된 거죠. 그분이 본인이 이 약을 자기가 협심증인데 이걸 먹어보고 싶다고 저한테 와서 사정을 해서 이틀분인가 적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루 만에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밤새 이 약 때문에 토하고 막 죽을 뻔했는데 아침이 되었는데 이제 숨이 안 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 좀 더 달라고 해서 제 등골을 아주 서늘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사연이 좀 특이한 사연이 있는 약인데요. 제가 이 약을 이제 제 여동생이 협심증이 걸려가지고 이 약을 그 여동생한테 쓰게 됐거든요. 걔가 병원 약이 안 맞아가지고 협심증 시술을 받았는데도 병원에서 협심증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그 협심증 약 때문에 손가락 뭐 조금만 주방에서 일하다가 조금만 배도 응급실 가야지 지혈이 되고 그리고 약 먹을 때쯤 되면 벌써 막 가슴이 조여오고 머리가 아프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언니 좋은 약 없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동생을 위해서 생각하다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 협심증이 있는데 내 약을 먹고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제가 여동생한테 이 약을 줬더니 얘가 이제 완전히 나아버린 거죠. 완전히 낫는 데까지 시간이 꽤 여러 달 걸리긴 했어요. 그런데 한 주 주 단위로 이렇게 개선이 됐고 나중에 병원 약을 다 끊고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례들을 제가 유튜브에 공개를 했을 때 수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제가 이런 분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 환자들을 통해서 배운 게 이 혈관이 막히는 주범이 화병이라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우리 보통 다 병원에서는 고지혈증 때문에 혈관이 막힌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지혈증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거면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수치를 100 이하로 툭 떨어뜨리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고지혈증 약의 최고 부작용이 근육이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근육통이 와요. 이게 근육이 녹으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억력이 현저히 나빠져요. 생각이 안 난대요. 자기 차를 주차장 어디에 세웠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침마다 그 자기 차를 찾아서 주차장에서 헤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지혈증 약을 끊고는 자기가 어디 주차에 몇 열에 어디에 차를 세웠는 것까지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이 고지혈증 약 부작용이 그렇게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먹어야 혈관을 지킨다고 하니까 약을 먹어요. 그런데 협심증 시술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혈관이 또 막히고 또 터지고 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책 뭐 내 몸이 웃는다라든지 제 앞에 많은 유튜브 영상에 보면 혈관이 막히는 주범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다. 물론 지나치게 높은 콜레스테롤 그거 피에 기름이 너무 많은 거 당연히 해로우니까 뭐 식이 조절하시고 운동하고 이렇게 분명히 개선은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수치를 정상 수치보다 많이 떨어뜨린다고 혈관이 안 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부작용 플러스 혈관 손상까지 안 떠라는 거죠. 왜냐하면 혈관도 여러분 근육이에요. 아세요? 심장은 근육 덩어리잖아요. 이게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너무나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놓으면 근육막이 녹아요. 그 근육막, 세포막이 녹아요.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병이 생겨요. 그래서 배는 나오고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거든요. 뇌신경도 크게 위축이 돼요. 왜냐하면 뇌도 기름이거든요. 뇌에 좋은 영양제가 오메가3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들한테 오메가3나 코엔자임 Q10 같은 것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감당이 되질 않아요. 그냥 고지혈증 약을 안 드시는 것이 답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화병이라는 그 원인에 지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열 확 받으면 우리 다 알잖아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이 가슴에 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생기산이 이 울화를 풀어주는 그런 약인데요. 이것이 가슴에 울화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비타민 B, C, 마그네슘, 제가 비타민 C도 메가도스 얘기하잖아요. 환자들한테 써봤을 때 제가 처음에는 하루에 6,000ml 얘기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10,000ml 이상 쓰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결석 걱정, 위장 걱정 하지 마세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그런 염려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B, C, 마그네슘 이렇게 같이 먹으면 결석 그런 거 걱정 없어요. 그 결석 생기는 분은 C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본래 결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결석이 생기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같은데 칼륨이라는 원소 있거든요. 칼륨이라는 영양제를 하루에 하나씩 먹어보세요. 그러면 결석이 안 생긴대요. 이것도 제가 어떤 환자분한테 배웠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울화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신에 이렇게 혈액순환이 구석구석 혈액순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기는 놀라운 질병 치료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또 한 가지 병이 있는데 그게 불임증이에요. 너무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요즘 여러분 주변에 아기 안 생기는 젊은 부부들, 결혼도 안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해서 애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고자 하는데 몇 년씩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불임증, 물론 다른 원인으로 생긴 불임증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불임증의 한 50% 정도, 요새 생기는 불임증의 50% 정도는 화병인 것 같아요. 왜 젊은 사람이 화병이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명쾌해요. 여러분 요새 아이들, 아주 어린 애들부터 전부 화병 생기지 않았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 아빠 맞벌이 하니까 엄마, 아빠 떨어져서 어린이집 가죠. 좀 크면 학원 다니죠. 과당 경쟁 속에서 얼마나 애들이 입시 경쟁에 시달려요. 나중에 취업 안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화병인 거예요. 그 고생을 하다가 겨우 취업해가지고 결혼하니까 이제 애가 안 생기는 거죠. 제가 설마 불임증이 생기산으로 이 울화를 치료하는 약으로 불임증이 낫는다고? 근데 제 약 생기산은 굉장히 시원한 약이거든요. 제가 시호, 황금, 황련이 주성분이다. 이 3가지 정도 성분을 공개를 해놨는데 이 약들이 다 차가운 약 내지는 서늘한 약이에요. 물론 이 약 전체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따뜻한 약재도 한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제가 살짝 여러분들한테 귀띔을 드리긴 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 약은 그냥 시원한 약이거든요. 근데 이 약을 먹고 사람들이 몸에 열이 난대요. 어떤 사람은 이 열이 명현 반응으로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조절을 해야 될 정도로 열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 열은 제 생기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열이 아니라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그래요. 당신의 몸속에 울체되어 있던 것이 풀어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그런 혈액순환제를 쓰면요. 이게 온몸에 차가웠던 극심한 수족냉증, 엄청난 종냉증, 등이 시려가지고 견딜 수 없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리가 시려서 저한테 오실 때 상담한다고 저한테 오시면서 다리에 한여름에 토시를 2개씩 끼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땀이 나는데 다리는 시려가지고 그렇게 에어컨 바람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한여름에 다리 토시를 2개씩 끼고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렇게 극심하게 냉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그게 완전히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원리로
이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제 생각에 자궁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생식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합쳐져서 이 젊은 세대의 불임증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너무나 슬프다는 그런 슬픈 현실이죠. 우픈 현실인데요. 여러분, 하여튼 이 원인이 화병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제 생기산을 굳이 먹지 않더라도 여러분 화병, 여러분들 스스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름의 비법을 하나씩 찾으세요.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거 걷다가 뛰다가 하는 거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사람이 걷기만 해도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 3, 40분 매일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돼요. 좋은 생각하면서 걸어야 되죠. 그리고 걷다가 뛰다가 뭐 전력 질주 안 해도 돼요. 슬쩍 뛰다가 걷다가 하면 이 효과가 거의 대여섯 배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뭐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좀 세게 뛰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땀이 나게 뛰는 거 정말 좋아요. 뛰면은 우리가 스스로 느껴요. 한 번 한 2, 30분만 뛰어도요. 몸이 개운해지는, 숨차고 힘들지만 그냥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피가 한 바퀴 확 도는 거예요.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전신에 피가 돌면서 그냥 좋은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화병 치유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병 치유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몸속에 노폐물이 많이 이렇게 해독이 되고요. 그래서 혈관도 청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릴 거 이렇게 운동하기 전후로 비타민 C를 꼭 드세요. 비타민 C를 먹어야 운동할 때 생기는 그 활성산소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 노폐물이 있거든요. 이게 젊을 때는 SOD라고 해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우리 몸에 효소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불임증이 생겼거나 이미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효소조차 아마 고갈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비타민C가 이런 활성산소는 차단해주고 우리 몸은 더 젊게 해주면서 운동의 효과만 극대치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비타민C 많이 먹고, 그리고 여러분 마그네슘을 꼭 드세요. 마그네슘이 가장 값이 싸면서 천연 신경 안정제예요. 세상에 저희 딸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 딸이 이제 성인이 된 딸이 있는데 얘가 커피를 잘 못 마시거든요. 카페인이 몸에 들어가면 이렇게 몸이 붓는데요. 특히 하체가 얼마나 붓는지 얘가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이 부종이랑 얘는 이제 상체는 약하고 하체가 좀 이렇게 부종이 잘 생기는 스타일인데 그런 체질인데 이게 커피를 조금씩 마시면 이게 하체 부종이 극심하게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슴이 뛰고 그러니까 얘도 공부하면서 화병 생긴 것 같아요. 화병이 생기니까 가슴은 뛰고 예민해져 있고 순환이 안 되니까 하체 부종이 그렇게 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약 생기산도 먹고 비타민 BC도 먹었는데 마그네슘은 얼마 전부터 먹었나 봐요. 근데 하는 말이 마그네슘을 먹고 나서 카페인에 대한 그 예민함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커피를 마셔도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는 게 별로 없대요. 대부분의 사람들, 현대인, 화병인 사람들이요, 마그네슘도 몸에 고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그네슘이 음식으로 섭취가 잘 되지 않아서 영양제로 먹어야 되는 원소 중에 하나고요. 다행인 게 많이 먹지 않아도 돼요. 마그네슘은 하루에 한 알, 또 어쩌다가 하루씩 빠지고 이틀에 한 알씩만 먹어도 마그네슘 효과가 있거든요. 마그네슘 꼭 챙겨 드시고 비타민C 고용량 하게 되면 막혀있는 혈관도 뚫릴 수 있어요. 저는 제 다리가 시린 거는 비타민C만 먹고도 처음에 해소가 됐었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생기산을 한 5년째 먹고 있지만 비타민C만으로도 혈관이 청소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그 정말로 혈액순환 장애 이런 협심증이나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혈액으로 인한 그런 이렇게 질환이 심한 분들은 생기산을 먹어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의 요즘의 질환이 다 혈액순환 장애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면증도 이 위에 불이 켜진 거고 코막힘, 구내염 이런 것도 위에 상체에 충혈이 된 거예요. 왜 상체에 충혈이 됐겠어요? 순환이 안 되니까 하체로 피가 가지 않고 여기만 몰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지럼증도 생기고
귀에 이명도 생기고요. 이명 그게 이 귀 속에 있는 미세혈관이 막힌 거면서 열독증이더라고요. 상체에 열이 충혈되어 가지고 생기는 증상. 그래서 제가 생기산과 소생기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약을 그런 분들한테 주로 처방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놀라운 건강에 대한, 질병에 대한 원리들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가 전해드리고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